드디어 또 이렇게 밥을 먹어보게 되네. 좀 약간 잠깐만 잘 끓여야 에밀리. 토마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좀 쉬운 거지. 그렇지. 프로의 19줄 전후 어려워도 너무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리고 줄였습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 특집 프로의 9줄 앞선 81로에서 펼쳐지는 해설위원들의 수단 아니고 입담. 그동안 속으로 되뇌이던 생각들을 입밖으로 꺼내 진정한 입바둑을 선보인다. 버럭버럭 소통좌 최명훈 목파고의 목진석 해설의 사부부 박정상 해설계의 팩트 토끼 송태곤 잔상의 물주먹 백홍석 명수의 홍성지 가득기의 빅마우스 안형준 톡톡히는 MZ에서 송규상 가득TV 대표 해설자 박인의 9줄 가득 토너먼트 시간 무작정식 3분 30초 소속기 선번기 속에 펼쳐지는 해설자들의 입가득과 바로 옆에서 모니터를 마구잡이로 흔든 프로 유튜버 상민이의 만남 보는 재미 듣는 재미 다 잡았다. 프로의 9줄 앞담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 저는 상민이입니다. 프로들이 제곡을 할 때 바로 앞에서 다 듣게 해설을 하면 어떨까요? 제곡자들이 말을 하면서 바둑을 두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이 두 가지를 다 모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앞담. 바로 앞에서 제가 중계를 하면서 제곡자의 바둑을 실시간으로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지 자세한 정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떠나세요? 사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당신만의 이야기가 네. 프로 9줄 앞담화 출전 선수는 바둑 PD를
명해설자 8인 토너먼트로 우승자까지 가리게 됩니다. 경기 방식은 9줄 바둑을 진행되고요. 검은 6판, 4경기, 1번기로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제한 시간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기본 3분에 하루에 30초가 늘어나는 특정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 대회만의 가장 먼저 특별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방송 심의 규정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구독자들이 아주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하다. 반드시 대화를 하면서 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대진표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들이 출전했나요?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1차 강사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맨 왼쪽부터 홍성지, 백홍석, 박정상, 송태구, 송지상, 안형준, 목준성, 최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명의 1차 강사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1회전에서는 홍성지 구단이 백홍석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고, 송태공 구단이 박정상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지만 홍성지 구단이 신병 구단을 잡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반대쪽에서는 젊은 수죠. 홍지상 구단이 안영준 구단의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 그리고 맏형이기도 합니다. 목파고, 목진석 구단과 호총자, 최명 구단의 대결에서는 호총자의 승리를 했으나 홍지상 선수가 최명원 선수까지 잡고 결승에 진출하면서 홍성지와 홍지상, 홍지상과 홍성지의 결승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8인 토너먼트가 딱 만들어졌을 때 가장 강하다. 가장 이 두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던 선수들이 예상대로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게 두 선수가 모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8명의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랭킹이 높은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이번 9줄 바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바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결승전에서는 이 두 선수의 수준 높은 바둑과 함께 또 재밌는 두 선수의 입장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결승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튀는 MZ해설 성규상 그리고 명태상태 통쾌한 해설 홍성지 결승전 지금 시작합니다. 프로 9줄 앞담화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자, 홍성지 구단과 송지성 칠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8인의 그 출전자 중에서 가장 랭킹이 높은 2명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뭐 살짝 긴장을 한 모습인데 오늘 또 결승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준비를 좀 했어요. 두 선수의 소개를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성지 구단 1987년생 전국 전주 출생으로 이창호 구단과 고향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입단 초기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가 2008년에 깜짝 이세준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드디어 빛을 보나보다 했는데 또 다시 후진의 다시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랭킹도 오르고 또 해설계로도 화려하게 복귀를 하면서 지금은 성적과 해설을 두 마리 토끼를 다 갖고 있는 바둑계의 대표적인 팔방민 홍성지 구단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성규산 칠단 충북 청주 출생 1998년생 2016년 입단 굉장히 입단이 늦었습니다. 자, 입단이 굉장히 늦었지만 입단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내면서 타 동기들과 함께 좋은 성적을 냈지만 타 동기들은 지금 우승 경력도 있고 잘 나가는 동기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성구상 칠단 아직까지 우승이 없습니다. 오늘 첫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 하지만 남들보다 굉장히 좋은 언변 그리고 본인이 자칭 얼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홍구상 칠단 이 바둑계에서 가장 또 잘 나가는 해설자 중에 하나입니다. MG 해설의 대표주자 성규상 칠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원래는 좀 짧게 하려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이게 원래는 제가 소개를 할 때 갑자기 카메라를 보면서 이게 원래는 그 포즈를 좀 취해주셨어야 되는데 급한 거죠. 오늘 대상이가 이기면 제가 첫 우승을 선물해주는 그렇죠. 홍상 칠단 처음부터 이게 오늘 첫 결승전이라는 얘기야. 안 그래도 이게 참 이게 의도치
함께 아웃풀 바둑에서 이제 프로 생활 첫 결승전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게 또 결승전도 결승전이다 보니까 이 전날 밤도 안 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처음으로 결승전을 해보니까 반드시 우승을 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뻔한 질문이긴 한데 데뷔전 딱 나왔을 때 8강전 볼때 결승 진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후성주구단만 보면서 이거는 결승에서 만나겠다. 후성주구단만 만나겠다. 고지는 결승 올라가 있고 저는 비교적 대진도 좋았고 대진이 좋았습니다. 자, 홍성지구단은 본인이 결승 진출 예상하셨나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상이가 결승에 진출을 할 거다라고 사실 말을 했지만 찍은 거거든요. 설마 진짜 올라오겠냐? 설마 이러는데 진짜 올라오네요. 진짜로 생각보다 잘한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예상대로 가장 랭킹이 높은 2명 이상이 올라왔는데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바로 대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아웃줄 앞담아 과연 초대 우승자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자, 결승전 1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제 멘트로 소개해 주셨는데 프로분들 설명가지고 지금 흐름을 잡은 제가 약간 위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네. 벌써 미소가 빠지죠. 이 프로생활 첫 결승전인데 그래도 아홉 줄이라도 좀 좋은 내용을 남기고 싶다. 약간 이런 욕심이 있네요. 아니 저기 두 선수 좀 바둑을 좀 봤나요? 각자의 상대방의 바둑을 좀 그게 그 정도로 확인하지 않았고. 식단의 바둑은 어떻다라고 또 해설자고 그 사람과 저랑 같은 팀이었거든요. 항상 좀 잘해야 될 텐데. 잘해야 될 텐데 항상 응원을 많이. 내돌아. 미필의 선생님은 좀 멋진 토끼였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지요. 선생님 생일날이 되자 친구들은 무얼 만들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미피랑 반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나눴지요. 옷을 한 벌 만들어드리자. 여기가 말했어요. 그건 너무 어렵지 않아? 정확한 치수도 모르잖아. 윈니가 말했죠. 윈니가 말했죠. 커다란 사탕 한 상자는 어떨까? 난 사탕이 좋더라. 멜라니가 말했어요. 커다란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여기가 윈니가 말했죠. 말했죠. 그래. 어렵도 좋겠다. 선생님도 맛있는 요리 좋아하시잖아. 우리 선생님께 이일 식당 열어드리면 어떨까? 좋아. 멜라니가 말했죠. 근데 몇 명은 요리사를 하고 몇 명은 몇 명은 종업원 종업원을 하면 돼. 무슨 요리를 만들 건데? 윈니가 윈니가 물었어요. 물었어요. 당근 수프 어때? 당근 스프 어때? 우리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거든. 좋아. 친구들은 저마다 할 일을 정해줍니다. 미크랑 엄마는 엄마는 금세 바빠졌어요. 빠졌어요. 일단 당근을 썬 다음 푹 끓였어요. 그래서 맛난 당근 수프를 이 한가득 만들었지요. 다른 토끼들은 앞치마랑 요리사 모자를 만들었어요. 또 탁자에 놓을 접시도 꾸미고요. 메뉴판을 만들어서 색칠도 했답니다. 친구들은 선생님 책상을 진짜 식당 테이블처럼 꾸미고 싶었어요. 오늘 여기로 올래? 오늘 올백 테스타. 선생님 생일날을 기다리자. 꼬마 토끼들은 이제
그래. 민니가 누웠어요. 둘이. 친구들은 민니가 나 있죠. 당근 수도 없을까? 모두 내 생일 모두 고맙다. 종일 땔감을 마련하고 응? 우물에서 물을 붓고 그 아궁이의 질을 매일 치워야 했기 때문에 매우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죄를 치우려고 제투성이가 된 소녀를 새엄마와 큰언니는 제투성이라는 뜻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항상 공부와 칼싸움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힘이 들 때마다 신데렐라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리구두를 쳐다보며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날 신데렐라가 신데렐라가 하루의 일을 끝마치고 자려고 할 때 새엄마와 큰언니가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신데렐라, 며칠 후에 왕자님이 시찰차 마을에 오신다는데 파티에 걸고 나갈 목걸이를 사오너라. 했습니다. 그러나 목걸이를 사려면 읍내까지 나가야만 하고 읍내로 가는 길은 매우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신데렐라는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새엄마가 시키는 일이라서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을 나와 읍내로 향하는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읍내로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그 산에는 굉장히 사나운 늑대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늑대는 이 늑대는 가끔 이 동네에 내려와 농과 밭을 못쓰게 만들고 가축들을 다치는 대로 잡아먹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겁내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가 이 늑대를 피해 무사히 읍내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매일 전기나 에어컨을 끄지 않아도 월 전기 요금이 단지 5,000원으로 끝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원이 15년의 세월을 걸쳐 마침내 개발한 이 절전기 덕분에 국민 모두가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신데렐라가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그 사나운 늑대는 결국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늑대는 금방이라도 달려들듯이 신데렐라를 노려보았어요. 늑대의 눈은 무섭게 번쩍였습니다. 이때 신데렐라가 혼자 밤길을 가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멀리서 뒤따라오던 작은 언니는 이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몰라하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한편 신데렐라는 너무나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유리구두가 반짝이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신데렐라는 자신을 덮치려는 늑대를 향하여 옆에 있는 돌을 집어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큰 신음소리를 내며 늑대가 쓰러졌어요. 신데렐라는 정신없이 읍내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산길은
신데렐라에게 너무나 무섭고 험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늑대가 쫓아와 등 뒤에서 달려들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읍내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새엄마가 시킨 목걸이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새엄마 크나니는 신데렐라가 늦게 왔다고 몹시 구박했어요.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죽은 늑대를 발견하고 늑대를 죽인 용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작은 언니가 신데렐라가 사나운 늑대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놀라면서 신데렐라는 용감한 소녀라고 했어요. 험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늑대가 쫓아와 등 뒤에서 달려들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읍내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새엄마가 시킨 목걸이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새엄마 하나님은 신데렐라가 늦게 왔다고 몹시 구박했어요. 이튿날 동네 사람들이 죽은 늑대를 발견했고 늑대를 죽인 용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작은 언니가 신데렐라가 사나운 늑대를 돌로 쳐서 죽였다며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두도 놀라며 그러자 모두들 놀라면서 신데렐라는 용감한 소녀라고 다들 칭찬했습니다. 왕자님이 오시기 며칠 전부터 마을은 왕자님을 맞이하기에 몹시 부산했습니다. 신데렐라의 집도 마찬가지로 준비에 바빴죠. 크로니아 새엄마는 신데렐라에게 심부름을 더 자주 시키면서 옷단장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큰언니가 왕자님에게 예쁘게 보여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기를 원했죠. 드디어 왕자님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왕자님을 좀 더 가까이서 보려고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데렐라가 작은 언니와 열심히 칼싸움 연습을 하느라고 왕자가 마을에 도착한 줄도 몰랐어요. 왕자는 자신을 환영하는 떠들썩한 파티에서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멀리서 누군가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나를 환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놀고 있는 것은 누구지? 왕자는 괘씸하게 생각하며 소리나는 쪽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소녀 둘이서 신이 나게 칼싸움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왕자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고는 아니 웬 여자아이들이 칼싸움을 하고 있지? 정말 우습다 하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여자애들이 칼싸움을 하다니 차라리 고무줄 놀이나 하지 그래. 신데렐라와 작은 언니는 왕자가 하는 말에 몹시 기분이 상해서 칼싸움을 그치고는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겨루어 볼까요? 신데렐라는 언니의 칼을 왕자에게 건네줬습니다. 일본은 절대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일본의 부자들은 절대 놓아 남겨 나무로 만든 칼을 받아진 왕자는 너하고 칼싸움을 한댔자 내가 이길 것은 뻔하니 이 시합이 끝나면 다시는 이런 놀이를 하지 말아라. 보기가 흉하단 말이야. 자, 그럼 다치진 않게 조심해.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배우고 언니와 익혔던 솜씨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둘은 이쪽 저쪽으로 오가면서 서로의 솜씨를 겨루었어요. 둘 다 만만치 않은 상대였지만 점점 왕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데렐라는 땀을 뻘뻘 흘리는 왕자의 칼을 보기 좋게 떨어뜨렸습니다. 신데렐라가 이긴 것이에요. 왕자는 부끄럽기도 했고 신데렐라의 훌륭한 솜씨에 감탄하고 아까 비웃었던 말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자라는 것도 정중하게 밝혔고요. 그 말에 듣고 자, 신데렐라와 작은 작은 언니는 버릇없이 본 것을 사과하며 사과하며 셋은 근처의 풀밭에 앉아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았죠. 이때 신데렐라는 신데렐라는 마을에 병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나의 착한 마음에 다시 한번 원- 감탄하면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부터 왕자는 가끔 마을에 내려오기도 하고 신데렐라를 궁에 초대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는 것을 모습을 들여다보고 고칠 점을 듣기도 하면서 하면서 친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새엄마 큰언니는 신데렐라를 시기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네. 큰언니는 왕자를 만나고 돌아온 신데렐라 앞에서 신데렐라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리 구두를 깨워버렸어요. 이것을 안 나머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내쫓기로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유리 구두가 없어진 것이 몹시 슬프기는 했지만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나가게 될 새엄마와 큰언니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들을 계속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새엄마 큰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신데렐라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이제 신데렐라의 집에는 웃음꽃이 질 날이 없게 되었죠. 행복한 신데렐라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남을 도와주며 도와주며 왕자도 오랫동안 서로 도와주는 도와주며 오랜 친구 사이로 지냈답니다. 사자와 멧돼지의 화해. 몹시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물도 줄어들었습니다. 숲속의 샘물도 차츰차츰 줄어들어 평소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샘으로 사자 한 마리가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역시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사자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물러서. 내가 물을 마실 거야. 참지도 않아. 내가 물을 마실 테다. 멧돼지도 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사자와 사자와 멧돼지 멧돼지 사이에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내가 마실 거야. 내가 마실 때다. 사자와 멧돼지는 멧돼지는 있는 힘을 다해 맞섰습니다.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하고 서로 외치며 달라붙어 달라붙어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그러나 양쪽 다 힘이 세요. 어느 쪽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싸우고 나니 사자도 멧돼지도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잠시 쉬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 좋아. 사자와 멧돼지는 헉헉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벌써 독수리가 모여있지 않겠어요? 않겠어요? 독수리는 싸움에 져서 죽은 쪽의 고기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멧돼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 아니 보았습니다. 이봐. 아 이봐, 저 독수리 좀 봐.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사자와 멧돼지는 제각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수리의 밥이 되려고 하더니 어리석은 어리석은 짓이 짓이야. 같이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을. 물 오라. 물을 나누어 마시면 되잖아. 싸움을 그만두자. 그래 그만두기로 하자. 사자와 멧돼지는 화해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사이좋게 샘물을 마셨답니다.